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공공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까요? 지난주에 서울의 공공 재건축 이 5곳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과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 방향으로 되느냐라는 측면도 뭐 과거에는 좀 예측만 했었는데 이제는 좀 확정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좀 더 공급 쪽으로 가면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지난 4월 7일 날 이 후보지 서울에 이미 이제 재개발 공공재개발은 이미 이제 발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곳이 로는 이제 뭐 영등포 신길이나 뭐 중랑, 관악, 용산, 광진구 해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해당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이제 시켜주면서, 자, 공급량 세대수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분히 효과 그리고 받는 혜택은 상당히 좀 나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중에 이제 기부 체납 부분과 용적률 상향 부분, 그러면서도 조합원 분담금, 이 상당히 그 토지주라든가 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공공 재건축 들어온다, 이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일차적인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보유가 아닌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측면은 해당 이 지역 구역 내에 보유하신 분들은 유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과연 이 모든 혜택들을 본인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상황을 이해하시고요. 자, 실제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미성건영, 강변, 강서, 중곡 아파트 같은 경우, 자, 과연 이 재건축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도 사업성,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수익성이라 따지는데, 자, 사업성이 1위가 되는 지역이냐?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지역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부가 공공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일단 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이 된 케이스인데, 이 과연 빠르게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곳에 바로 이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이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한테는 일단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진행하시라는 얘기를, 일단 결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이사 공급 대책에 의한 하나의 이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지금 9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도심 지역 내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에 11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 나머지 소규모 재생, 도시재생, 공공택지,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닌 주변 수도권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또 지금 현재 한양 LH가 하고 있는 신축 매입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공급을 지금 대책하는 거에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냐. 얼마 전에 어쨌든 LH공사 이 투기, 비리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과연 이 개혁안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LH공사가 지금도 투기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만, 자, LH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 그러면 결국은 자금력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투기 비리로 인해서 대체 공무원들, 특히나 LH공사 직원들이 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과연 이 사업에
인력들이 그대로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 자, 두 번째는 실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공공으로 가는 부분에 과연 요번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민간으로 간다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메시지가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과연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사업성이 우수한 곳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굳이 공공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민간으로 가겠다 해서 오히려 반대쪽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겠고요. 현재 서울시장하고 정부하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특히나 규제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강변 35층 규제한 거 서울시가 이거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손을 못 대는 부분 거기에 일반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규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 규제도 서울시가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또 손을 못 대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서울시가 됐던 정부가 됐던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거와 정책적인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변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실제 정부가 내놓은 공급 정책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실제 부동산에 지금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공으로 가느냐 민간이 주도가 되느냐의 향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장이 이번에 한강변 35층 이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일단은 풀겠다 해가지고 자, 결국은 과거 오세훈 시장 때 옛날에 때 그때 한강 르네상스 부활 자, 이거 심리적으로요 상당히 지금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의 요건이 또 되는 거고 현재 기준은 이제 소규모 필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해서 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가로정비주택 쪽으로 개발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지금 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규모로 가는 쪽에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 자, 이거 한번 딱 세 가지로 한번 찍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한강변 서울시에서 일단은 권한으로 35층 규제를 풀면 50층짜리던 이상이 되는 고층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강변을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도 뭐 마용성 쪽에 한강변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연 이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는데 자, 제가 여기서 재건축은 일단 빼놨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좀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에 반대가 되니까 동의를 안 하는 지역들이 꼭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우수한 재개발 지역이라는 점.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역세권 그리고 소규모 필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토지와 상업용 쪽으로도 포커스를 가지라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획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